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 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6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서울 총 12개 경주 그리고 부산 경마 5개 경주. 서울은 하나가 늘었고요. 부산은 한 경주가 줄었습니다. 여튼 총 17개 경주를 치루어집니다. 자, 올해부터 이동화 기수와 김정준 기수가 과천 경마장에서 풀이 기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풀이 기수로서 두 기수의 향후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는 휴장 이후에 일요 경마가 되겠고, 지난주 부산 경마 정말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랄 정도로 정말 이 복병 전략의 선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마무시한 정말 결과물이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이 연말 연초로 이어지면서 계속되리라 봅니다. 결국 일요 경마도요, 인기마에 대한 맹신보다는 곳곳에 포진해 있는 지뢰밭, 복병 전략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굉장히 잠재력 좋은 신마 눈에 띄는 말 바로 8번 석세스 파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성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인춘사에서 이미 잠재력 있는 모습 보여줬고 보여준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만났기 때문에 우승까지도 강하게 노릴 수 있는 신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입니다. 기본 순발력도 있고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이라면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일반 로사를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선입견이 의외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경댄디가 올라온다. 드디어 컨디션이 회복이 되더군요. 직전 경주에 다소 올라온 컨디션 속의 3위. 이번에는 순위 상승과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을 만큼의 호전세 보이고 있는 말 8번 She Just Win이고요. 전개상으로는 훨씬 자유로워진 9번 스타라인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앞선을 붙었죠. 본디 추임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진 이 말을 이편성에서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인데요. 훈련 상태가 워낙 좋았었던 구조였기 때문에 승급전이어도 안쪽 빠른 앞에 한 마리 보내놓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풀민트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게이트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유형의 마필로서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10번, 11번 알렉토의 선정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훈련시 모습도 과거 대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점을 판단했을 때는 어린 2세 마필인 굼사의 성장 가능성은 이번 경주 충분히 탈인할 수 있는 산대를 만났다고 평가를 하는데, 추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는데 추입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선행 후 버티기는 더욱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진 전개 2점 9번 커럭트 가드였고요.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선행을 나설 경우에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때 굉장히 높은 2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주 능력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 나서서 한 바퀴 돌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웠던 흐름 지난 일요일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를 확인해 보니 저희 리빙TV 경마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듯합니다. 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1000m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최근에 암말 경주에서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던 말들도 있고 순말들과의 결전에서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이 이번에 암말 편성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된 걸음을 보일지. 전반적으로 최단거리 암말 레이스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과 전개 상황이 결과물, 입상 성패를 가릴 듯한데요.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 스타트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경마 스타트 백동일이 맡았습니다. 12마리 출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0m 앞말 경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의 기본기를 갖춘 전력들 몇 도 눈에 띄지만 당연히 이번 경주까지는 능력적 우위, 최근 뛰었던 편성의 우위, 외곽 10번마 홈커밍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주행심사부터 열감이 좋았고 데뷔 전 강한 잠재력을 보였던 급빛장인의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고 두 번째 경주에서도 땡큐마더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를 잘 견뎌냈었죠. 직전은 역시 안말간의 경쟁이다 보니까 당연스레 입상을 기대했지만 아쉽게 선두권 이선 외곽을 가담을 했습니다만 종말에 틈을 내주면서 3위권으로 마무리했어요. 체중이 조금씩 감소되는 것이 마지막 힘이 붙지 않는 것에 좀 원인이 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 당일 체중이 이번 경주에서 확인했을 때 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어준다라면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스피드 대항 마필은 한두 밖에 보이지 않는 이번 경주에선 지금까지 홈커밍은 단 한 번도 선행을 성공한 적은 없어요. 선을 가지면 더 좋겠지만 선두권 2선 외곽만 가담해줘도 이번 경주까지는 기본 능력 10번마 홈커밍 51조 1호 경마 이 한마필에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선의 말머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3번마 안젤라, 바깥쪽에 있는 11번 라운세레나 그리고 안쪽 2번마 남원킨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외곽에서 홈커밍이 선두권에 가담을 하지만 그 사이사이 껴있는 선두권의 마필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가는 선입 조건에서 주폭을 발휘할 수 있는 3번마 안젤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11월 3일 경주에서도 초중반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역습을 발휘했었는데 직전의 경주는 초반에 발주가 조금 아쉬웠었죠. 약간 고착에 가까운 늦은 발주성을 보이다 보니까 취입의 타이밍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정상적인 발주라면 훈련 성과 좋았던 3번 안젤라의 역습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다 평가하고 있고요. 능력적으로는 의심이 없죠. 외곽 11번 라운세레나 다만 발주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마필이다 보니까 무거워진 부중감, 불려진 외선을 과연 문세영 기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극복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11번 라운세레나도 편성적인 조건에서 무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선행권 스피드에선 가장 상대 마필이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안쪽 2번은 남원킨입니다. 남원킨은 하나요. 선행을 갔을 때와 가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단거리 1000m 인코스 부여받고 있는 이번의 경주에선 가장 빠르게 도망 나설 수 있는 이번 남원킨의 스피드는 이번 경주 주의하실 복병권의 마필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직전 아쉬움 털어낼 수 있는 의지 보여주고 있는 10번마 홈커밍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명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뭐 동의하는 부분이 제법 많이 있네요. 우선 11번 라운세레나를 저는 조금 더 중심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10번 홈커밍과 함께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바입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2번 남원퀸,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고요. 11번, 10번 라운세레나와 홈커밍, 여기를 깰 수 있는 구도는 2번 남원퀸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아쉬웠었죠. 7번 로만 블레이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인데요. 자, 로만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체중이 당일 크게 빠지면서 힘을 쓰지 못했어요. 자신의 경주력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보다 보여줄 걸음이 있는 7번 로만 블레이드가 좀 더 호전세의 탄력으로 지금 훈련을 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7번 로만 블레이드의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데뷔 초에는 이제 마필 자체가 얇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했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방해를 받던 여파 속에서 잘 뛰었던 모습들 때문에 그 기억들 때문에 로만 블레이드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마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9월달에 이제 가볍게 외곽에서 12번에서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보여서 10월달에는 분명히 변화를 보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남원킨이 이끌었던 그 페이스를 따라가다 그냥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직전의 경주가 단순히 체중이 빠졌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최근에 로만 블레이드의 변화가 상당히 더딥니다. 더군다나 이번 구도로 역시나 장악하기 힘든 구도에 외선에서 몰고 올라가는 마필들의 압박을 견뎌내기에는 최근 로만 블레이드의 경적 자체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10번 홈커밍이 이번 경주에선 가장 믿을 수 있는 중심마라고 판단합니다. 선행이든 또는 직전 경주 사실 충돌하면서 출발도 썩 매끄럽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이든 선행과 옆에서 뛰든 가능성 가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10월 라운세레나 같은 경우는 외곽 전개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외곽 게이트로 밀렸지만 가능성 충분한 말로 기본 능력이 출중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병으로는 4번 킴포스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가장 안쪽에서 선행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선행일 경우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복병으로 또한 8번 엄지왕도 가능성이 있는 말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말인데
이번 경주 앞선에서 빈틈이 생길 경우에 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말로 백동희 의원께서 3번 안젤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8번 엄지여왕이 추임마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말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훈련 상태 직전 경주 대비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추임력 굉장히 매섭습니다. 이번 경주 8번 엄지여왕이 추임력 발휘할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엄지영 같은 경우는 저도 매번 출전할 때마다 11월 달도 그랬고 12월 달도 그랬고 함께 이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오두에 이제 마지막에 잡아놨던 마필이긴 한데요. 안젤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분명히 악재가 있었다는 판단이죠. 분명히 거의 고착성에 가까운 약간 늦었던 그 발주 자체가 부진의 원인을 판단하고 있다라면 엄지영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꾸준하게 보여주지만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두 마필을 비교했을 때 게이트가 밀려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내려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엄지영 역시도 역습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보병의 가치로서 저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금 언급해드렸던 8번 엄지 여왕과 3번 안젤라는 직전에 함께 출전한 경주에서 모두 늑발을 했어요. 그 경주에서는 당대 소녀가 선행에 나섰고 이번에 출전하는 11번 라운 세레나가 선입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에 함께 뛰었던 편성에 이번에도 11번 라운 세레나, 8번 엄지여왕, 이 3번 안젤라가 동반 출전하는 형국입니다. 10번 홈커밍이 직전에 선두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 외곽 무리한 운영으로 아쉬운 3착이지만 이번 경주 내치게 2번 남원킨 보내놓고 이제는 선입 적응력도 충분히 보인 만큼 10번 홈커밍의 선전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11번 라운 세레나도 이제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게이트 외 유효 분리를 따지지 않는 말로 평가가 됩니다. 11번 라운 세레나 좀 더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말이죠. 4번 퀸포스 1입니다. 자, 한때 늑발악벽도 생겼지만 직전에 원활한 발주를 보이며 당시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하이페이스 단거리, 최단거리를 재차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굳이 선행 아닌 조건 흐름 빠른 레이스 적극적인 선두 선입 작전으로도 충분한 능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승급전 1.5km 감량 혜택도 있어요. 이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4번 퀸포스 1. 자,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4번 퀸포스 1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꾸준함 자체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력이 좀 변화가 좀 크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좀 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제 11조에서 2번 남원킨과 이제 4번마 퀸포스원이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남원킨 자체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번 경기 선행을 나설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퀸포스원이 과연 이 페이스를 따라가서 직전에 지금부터까지 뛰었던 편성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상대를 만난 이번 경주에서 승급전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킴퍼슨이 보여주고 있는 잠재력은 터지고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한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호 스타트 1경주는요.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가능하죠. 직전 통안의 3착의 아쉬움 만회할 10번 홈커밍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지난주 절정의 감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좋은 성과물을 보여드렸던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1호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현등급 무대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단거리 경쟁력을 보이는 마필도 있고요. 최근에 강한 상대고도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들, 또한 승급전에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마필, 이 삼격 편대구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최단거리, 어떤 말이 가장 유리한 전기를 펼쳐내며 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서울 5경주죠. 김정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000m라는 단거리, 그리고 4등급이라는 제법 높아져 있는 중급 이상의 경주력을 지닌 말들의 접전.
자, 그중에서도 저는 7번 더 퀸 그레이스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등급까지는 아마 3등급까지도 충분할 거예요. 어떠한 편성에서도 본인의 선행력을 과시할 수 있는 전력이고 예전에는 사실 압박에 무뎌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그 압박도 이겨낼 수 있는 근성이 확실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확실한 결정력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2위만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하지만 자,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근성 보강, 스피드 보강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보다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고요. 승급전입니다. 이번 기분 위켄드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걸음 자체가 상당히 트였다? 그 현장 말로는 뒤집어졌다 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만큼 시원시원한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일궈냈던 우승이 이번 승급전에서 분명히 자신감으로 발현이 될 수 있을 말 이번 기분 위켄드였고요. 자, 여기에 1번 거센 마풍 그리고 4번 제주의 바람 이두의 선행형 말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가 순위가 다소 내려간 것은 이 말들이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와 레이팅이 걸려있다는 부분, 승급작 순위 걸려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되 전력 차이에서 밀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부분. 무엇보다 7번 더 퀸 그레이스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해보면서 이번 5경주 붙어서 이기는 경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높은 부분 분명히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들 모두 다 도주성 선행 전개를 즐겨하는 말들이고 4번 제주의 바람 같은 경우도 1200m가 아닌 1000m에서라면 직전 같은 강한 앞선 좀 더 서두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여기에 말씀해 주신 7번 더킹 그레이스, 1번 거센 마풍, 2번 기분 위켄드, 외곽에 8번 사륜이 썬더, 11번 토함산 파워 빠른 말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합 틈이라면 한 박자 빠른 추입을 안토니오 기수로 할 10번 슈퍼트릭 편성 만났다라고 판단하는데 추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입 10번 슈퍼트릭의 추입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 박자 빠른 추입을 하기에는 안토니오 기수가 과연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슈퍼트릭이라는 말 자체는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추입으로 순위권에 들이댈 때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 말은 선행 1변도의 말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와서 안장을 교체하고 다시 한번 추입을 시도한다. 이 흐름이 너무 빨라요. 앞선이 모두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이거는 축부제 혼전 경주가 되겠는데요. 축부제 혼전 경주라면 제가 방송 추천 경주로 추천드리지 않았겠죠. 7번 더 퀸 그레이스의 힘 있는 근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7번 더킹 그레이스는 역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단순 선행에서 선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크겠죠. 예전에 선행 못 가면 외측에서 막 코너로 삐지고 난리가 났던 마필이에요. 이제 그 마필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최근 저 모습 자체는 이제 너무나 안정감이 좋아서 저희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거센 마풍도 좋고 제주의 바람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나머지 마필들 기분 위켄드까지 다 좋은데 결국에는 선두권에서 더킹 그레이스만 살아나고 나머지가 무너질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곽에 있는 12번 봄비스킹을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봄비스킹이라는 마필 자체도 무조건적인 선행이었습니다. 선행을 가야만 뛰고 선행을 가야만 뛰고 그랬던 마필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11월 달에 명품부배가 이끌었던 페이스를 오히려 견뎌내면서 자력으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번 경기 외선에서 분명히 게이트가 밀린 것은 분명하지만 앞선에서 만약에 7번 더킹 그레이스만 살아남는 운영이 돼버린다면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가고 있는 봄비스킹도 복배의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번 봄비스킹이 참 고민이 많이 됐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그렇죠. 사실 직전 11월 달 경주에 박상훈 기수와의 호흡 속에 입상을 차지할 때는 거의 마음을 비우고 탄 경주 내용이에요. 경주 운영 자체가. 마음을 비우고 있으니 말이 알아서 뛰더라 라는 부분인데 추입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죠. 직전 경주에 추입을 시도를 합니다. 아예 추입 작전 못 올라옵니다. 흐름이 빨랐던 거죠. 이번 경주 흐름 굉장히 빠릅니다. 12번 봄비스킹 문세영 기술 안장의 교체라고 한다면 봄비스킹의 본연의 질주 습성 선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선행보다는 좀 선입권에 붙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겠는데 애매해요.
외곽 돌다 그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힘한 배를 어떻게 할지 경주 운영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지금에서는 추천드리기 까다로운 말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김재영 의원은 이번 경주가 선두 선입권에서 결판이 난다라고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선두 선입권 좀 강해 보입니다. 일단 뭐 7번 더퀸 그레이스는 직전에 좀 우려 섞인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체중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성을 잘 발휘한 강단 좋은 앞말이죠. 다비드 기스와의 좋은 호흡 속에 자 이번에도 선두권에서 전개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 7번 더퀸 그레이스는 중심권의 가치가 높다 평가를 합니다. 여태 마필들 추위권은 좀 저도 힘들어 보인다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그렇다면 선입권 좀 봐야죠. 11번 토암산 파워입니다. 최근에 은근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빠른 흐름에 선행도 나서봤고 선두권 선입 작전으로도 1300m 거리까지 3연속 입상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마필로 보이고요. 단점이라면은 수습기수 기용인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승급전에 3km 또한 감량 혜택, 내린 거리. 자,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의 플러스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김지영 의원 11번 토암산 파워 어떻게 평가하세요? 감량 이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토암산 파워가 외곽에서 직전처럼 힘있게 몰아쳐 붙이기에는 선행말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엄선을 해서 이 선행말들 버틸 수 있는 선행말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말들로 보자면 5번 하이유레카의 9번 스마트 드림도 빠른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문성혁 기수의 경주 운영으로는 외곽을 돌다 그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오히려 봄비스킹보다도 뒤에 있지 않을까봐 뒤에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상승세 이어나갈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는요. 일단 선두권에서 결론이 난다라는 절대 명제를 제시해 드렸고요. 그래서 선입권에서 가장 끈끈한 근성을 발휘할 7번 더퀸 그레이스를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흐름 빠른 레이스 선두권에서 살아남을 마필이 어떤 말이 있을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당일 김지영 의원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성과 거두실 겁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중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6경주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상권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과연 중심이 어떤 말이고 도전 세력을 어떻게 압축해낼지 그것만이 입상 또한 승리의 성패를 가릴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흐름 빠르게 진행되죠. 주목하는 말은 일단 6번 라운 프라이머입니다.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말이고 직전에 1번 게이트 코스 2점의 선행 강공 작전으로 압승을 거둔 전력인데 저희 말이 9월달 경주 후에 이제 관절염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경주에서는 자, 아무래도 다리 상태가 온전치 못해 졸전이었습니다만 직전 경주 뭐 코스 2점도 있었습니다만 초반에 밀어 선행을 받았고 월등하죠. 다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1순 1300m 우승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 4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형국인 가운데 뭐 게이트는 살짝 6번으로 밀려났습니다만 발군의 승화 스피드를 갖춘 선행한 말로 보입니다. 뭐 4번 원더풀 트루스가 다소 경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과거 발휘했기에 6번 라운 프라이머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 속에 상태감도 여전히 좋은 말로 강조를 들어봅니다. 6번 라운 프라이머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번 원더풀 트루스가 데뷔 후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신예의 능력마죠. 자,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에서 출발 후 내측으로 진로 변경, 당시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기승경지. 자, 그렇게 이제 상당히 적극적인 경주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경합 외선에서 모래를 안 맞고 위치 선점을 잘했죠. 모래 들맞는 자리에서 전개를 적극적으로 풀어냈고
당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래 민감성을 아직은 내포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데뷔전에서 선행강공, 직전에는 외선에서 따라가는 전개. 자, 이번에도 뭐 선행을 나서거나 아니면 외선 따라가는 전개에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골마경과 열창 등으로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은 크게 하자 없어 보이는 가운데 4번 원더풀 트루스의 승급전에서의 경쟁력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기 3번 말라카스가 역시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곡선이 가파른데요. 직전 경주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했던 1300m 레이스, 3선에서 외선에서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깜짝 입상이었죠. 하지만 자력 입상이에요. 그 전경주는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했는데 이제는 선두권에서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 외선에서 차분하게 힘안배 선입전으로 충분히 단거리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3번 말라카스가 되겠고요. 자, 여기 9번 스피드 황룡이 출발 후 스피드는 다소 부족하지만 직선에서의 걸음이 상당히 좋은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로서 이 단거리 경주도 추입으로 여러 차례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2번의 우승. 직전경은 게이트 외곽 후미 초반에 밀렸고 코너에서 내치기로 들어와서 전개를 펼쳐내며 막판에 한 발 부족했지만 3차까지 했습니다. 한 발 부족이 아니라 늦추입이었죠. 목차. 자, 이번에 이제 선두 선입권이 무뎌질 때 역시 추입 가능한 세력을 볼 때 이 9번 스피드 황룡이 그 적임자다 평가합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자,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며 선행 강공 작전의 주요한 6번 라온 프라이머 연투 기대치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도전권들, 자, 과연 이 흐름 구도 속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말이 어떤 말일지 당일 상태감 그리고 전개 여건, 의지까지 3박자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어떤 마필을 중심축으로 가져가고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좀 싶네요. 설명대로 분명히 이뤄질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정리가 되지만 그 외권의 이제 마필들 자체에서 한 번쯤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것이 나니까요. 안쪽 2번 막 재롱이 한번 여쭤볼게요. 4두에 비해서는 조금 밀려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롱이란 마필 자체도 코스 받고 선입 적전을 펼쳤을 때는 꾸준하게 주파고 보여주는 전력이죠. 모래 반응이 좀 좋지 못한 것이 흠이라 할지라도 최근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직전 1700은 아쉬웠다 하지만 예측 최적의 전개를 펼쳐준다라면 이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의 가치는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과 재롱이에 대한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잊혀질 때쯤 하면은 정말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며 깜짝 입상을 하고 있는 전력이죠. 최근 경주 늘어난 1700m도 뛰어보고 1200거리 말씀대로 모래 민감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쇄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과연 이 빠른 흐름에 게이트 안쪽에서 어떤 전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선두 선입권이 강한 전력의 마필 틈바구니에서 이번 재롱이가 물론 8월 달에 1400m로 이제 우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선행만 하나 살아남고 여타의 마필들이 무너졌는데 자, 이번 경주는요 단거리 레이스고 또 1300m 레이스고 선두 선행권이 은근히 강해 보입니다. 경주 여건 좋은 말도 상당수 있고요. 차후에 선두권이 좀 약한 편성에서 이 2번 재롱이는 노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구도는 분명히 저도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선행을 6번 라온 프라이머로 보셨어요. 근데 4번은 원더풀 트루스가 연속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의 선행력은 정말 발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문세영까지 안장을 해놨다라는 뜻은 그 날개를 달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전 경주는 늘어난 거리, 당일 갑자기 빠진 체중, 크게 빠진 체중 등의 악재 속에서 선행을 실패하고도 보여준 걸음. 하지만 직선 들어서는 결국 선두권을 모두 제압을 하고 추임마와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추위권 말들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일단 4번 원더풀 트루스가 선행을 나갈 가능성. 그렇다면 6번 라온 프라이머는 축으로서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두 마필이 초반에 발주기가 열리면 앞선에 빵 하고 나갈 겁니다. 4번 원더풀 트루스가 선행을 나서면 6번 라운 프라이머는 2선에 붙겠죠.
6번 라운 프라이머는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작년 6월과 7월에는 빠른 흐름의 선두 선입 작전,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던 말이고 이 관절염 여파를 벗어난 전력으로 보기 때문에 6번 라운 프라이머는 선행 아닌 조건도 충분히 이번에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좋은 설명 잘 들었고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앞선에서는 4번 원더풀 트루스와 6번 라운 프라이머, 여기에 3번 말라카스의 선입 모두 동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아까 MC께서 언급해 주신 9번 스피드 왕룡, 하지만 9번 스피드 왕룡도 추임력이 좋지만 11번 브릴리언트라는 말도 충분히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염, 오른 앞다리에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는 완치되고 굉장히 컨디션 올라오면서 직전 경주 거의 제가 판단할 때 우승권의 경주력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혼자 외곽을 이렇게 돌면서 심소모를 해서 결국엔 입상을 하지 못했을 뿐 완전히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도 11번 브릴리언트 예전에는 뭐 앞선에서 도주성 전개까지 했던 스피드를 갖춘 말인 만큼 이제는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라는 판단인데 11번 브릴리언트 추입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심은 해야 되는 말이에요. 과거 최성진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행마였죠, 도주. 최근에 질주성의 변경에 시도하고 있고 그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차츰차츰 이 따라가는 전개 또한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11번 브릴리언트, 자 어느 정도 각질 변경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자, 흐름 빠른 레이스 선두권 자유전기점에 또한 상태감까지 좋은 6번 라운 프라이머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당일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마필드 1300거리 은근히 까다롭게 다가옵니다. 분명 내재 능력치는 있는데 아직은 100% 발현을 못한 말들 미완의 대기들이 상당수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 왜 1300m에 출전했는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 분석 풀어볼 경주 서울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더 보여줄 걸음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직전 모두 호전세를 보일 것, 잠재력이 있을 것 두 가지 조건 먼저 충족시키는 말, 그 중심에 6번 캡틴 삭스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행심사는 능력 미달이었습니다. 올라오질 못했어요. 두 번째 11월 한 달 만에 치렀던 주행심사에서는 여유 있는 추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기록은 좋지 않아요. 주로가 좀 무거웠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였고 기록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만 그 좋지 않은 기록에 치여 있었던 다른 같이 주행심사 치렀던 다른 말들은 열심히 채찍을 대고 밀고 최선을 다하죠. 유유히 혼자 자력으로 자신만의 주폭을 자랑하면서 올라온 전력입니다. 추임마이고 모래에도 그렇게 민감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소 약간의 반응은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걸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300m 출전이 유리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 말 혈통상으로 추입보다는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달라라는 부탁 먼저 드려봅니다. 안토니오예요. 자,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2번 대군의 길, 11번 그레이트 리, 8번 케미 블루까지 훈련 시의 호전세가 뚜렷한 말들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은 없을 수 있어요. 이번 대군의 길은 관심은 받고 있습니다만 관심 대비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이었습니다만 직전보다는 확실히 성장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번 그레이트리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선입권에 붙여왔습니다. 빠른 흐름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선입과 추입을 모두 연습을 하면서 이 말의 적절한 경주 운영 방법을 분명히 찾아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만큼의 훈련 성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 8번 케미블루 주행 상당히 안정이 되면서 주폭이 정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복병 8번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님 좋은 설명 잘 들었고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특히 2번 대군의 길과 6번 캡틴 삭스 이 두 마리에 대한 중심마로서의 가능성 저 역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편성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말들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5번 코팔레로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분명히 컨디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중장거리에 부진했을 뿐 1300m에서는 꾸준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복병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는 4번 영아말이랑은 이번 편성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말로 판단합니다. 직전에 사실 관심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 대염이 확인됐던 7월 15일 경주 이후에 첫 출전이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현장 컨디션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기대에 부응을 해준 말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사실 이 진입 불량 때문에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이 풀려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아무 이상 없이 훈련 상태 호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정도의 경주력 사실 직전 경주의 편성보다는 더 약해졌다는 판단입니다. 얼마든지 이번 경주 도전 가능한데 4번 영아말이랑 배제하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영암아리랑이라는 말이 벌써 7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격은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영암아리랑이 입상과 우승을 할 때의 경주 자체를 보시면요. 앞에 선행마가 빠른 선행마가 존재하고요. 선 두 건이 존재합니다. 선 두 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즉 앞선이 무너질 때 올라오는 그런 편성, 직전 경주처럼 선 두 건이 경합을 했던 편성, 사이버만 선행에 성공했을 뿐 선행을 나섰어야 하는 말들이 2, 3선의 포진에 있으면서 모든 말들과 함께 무너졌던 경주에서만 입상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편성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도 뚜렷하게 없고요. 선입권에서 무너진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영암아리랑 올라올 타이밍 잡기가 힘들 겁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님의 분석 내용대로 6번 캡틴 삭스는 저 역시도 좀 더 높게 평가해야겠네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좀 높게 평가하고 좀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기복 마필들 대결이에요. 김정희 형님이 이제 6번 캡틴 삭스를 잡으신 것도 데뷔전 1300에 치른 불안 요소가 있지만 상대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 높은 주폭을 좀 높게 평가하신 걸로 좀 평가를 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대군의 길도 좋고 뭐 캡틴 삭스도 좋아요. 근데 저는 뭐 안쪽에 있는 3번마 초록마란 마필 자체가 이제 국산 4세 이제 포입 4세 앞말이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흐름 따라가는 주폭은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평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1번 썬더마크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주행심사 나름대로 뭐 결정력은 힘은 크게 보이지 못했지만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데뷔전 1300m에 도전을 해서 발주가 좋지 못했던 가운데에서 그 빠른 페이스를 잘 견뎌냈다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게이트가 좋아졌고 훈련시 모습도 스피드감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면 1번마 썬더마크도 거리 적응력과 잠재력 면에서 이번 연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마필을 전혀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1번 썬더마크 만약에 뭐 3번 초록마 질문하셨으면 좀 움찔할 뻔했는데 1번 썬더마크는 자신 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직전 경주에 늦은 출발이었던 다소 늦었던 출발이 아쉬웠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흐름을 잘 겪어냈다고 하기에는 끝걸음이 좋지 못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경험하는 데 의의를 뒀다라는 부분까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지금 힘이 차는 속도가 상대 마들 대비 현저히 늦습니다. 지금 8번 케미블루, 11번 그레이트 리가 직전보다 걸음이 주폭이 살아나면서 확확 스피드가 보강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1번 썬더마크는 힘을 더 채워야 되는 시점이다. 완성도가 밀린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은 아직 검증이 안 된 말들이 상당수 있지만 이번에 검증 찬스가 되겠죠. 6번 캡틴 삭스는 뭐 주행심사 때 잘 뛰었고 막판에 별다른 추진 없이 걸음을 보인 듯하니 정말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로 보입니다. 특히나 뭐 병합시 가더보 삭스라는 마필을 월등하게 앞서는 걸음으로 상태감도 좋아요. 신마 6번 캡틴 삭스의 즉시 전력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군의 길이 안쪽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거구의 체격에 초반 스피드도 있고 이번에 편성호기 또한 경주 전개 여건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이번
대군의 길이고요. 1번 썬더마크는 직전에 출발 때 붙이고 늪발 3코너까지 끌리는 악벽. 아직은 악벽기가 남아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 얼마만큼 훈련을 통해서 악벽을 제거하고 출전할지 일단은 뭐 기본기는 있어 보이는데. 자, 3번 초록마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말이죠. 흐름 빠른 레이스, 강한 상대구도 4등급 무대에서도 제법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바람이 이번에는 이 3번 초록마가 상대를 잘 만난 듯합니다. 최근 뛰어왔던 편성보다는 3번 초록마 분명 해볼 만한 상대 만났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이 좀 뜨끔할 말이죠. 이 3번 초록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아유 백동일 의원 질문 공세를 피했다라고 했더니 민병철 의원이 계셨네요. 자, 3번 초록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앞말입니다. 노련하죠. 지금처럼 다소 빠르지 않은 흐름,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흐름에서 분명히 의지를 가져볼 만하고요. 컨디션 자체도 이상 없이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흐름 속에서의 그 같이 떠밀려져서 함께 뛸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무엇인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즉 만약에 6번 캡틴 삭스라든가 8번 케미 블루 등이 생각보다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어 버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말인 거죠. 흐름에 대한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모한 의지는 오버페이스 또는 힘한배 실패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하다라고 봤던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7경주는요. 기본기가 출중한 신마입니다. 저희가 왜 1300m에 출전하는지 정확히 솔루션을 말씀해 드렸죠. 즉시 전력감 신마 6번 캡틴 삭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9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어느 정도 능력 다 보여준 마필도 대거 출전했는데 아무래도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가 많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장거리 검증받은 마필도 있지만 분명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로 인해서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자, 정확한 솔루션을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추천 경주는 8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9경주하고 이제 분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단촐해졌고 그 중에서도 이제 능력 자체를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도 분명히 좀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큰 환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도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압축을 가져간다라면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오늘의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 중심에 되어야 할 마필은 바로 4번마 썬라이팅을 우선 소개드립니다. 벌써 4주가 됐나요? 4주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썬라이팅에 대해서, 말리부 불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 그대로 활약을 해줬던 썬라이팅입니다. 따라간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직전 경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거리에서고 중장거리는 다르죠. 중장거리의 썬라이팅은 굉장히 강한 초속과 중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자체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선행 자체도 무난해 보이고요. 중속 자체나 탄력 자체에서도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썬라이팅의 모습은 이번 편성 상대 구도에서 분명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좀 더 강조드려 볼 수 있는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마 썬더라이트, 5번마 서울의 별, 그리고 2번마 용총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1번 썬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너무 아쉬웠죠. 초반에 발주 때 양념 마필과 충돌이 있었어요. 후미까지 쫙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문성혁께서 바닥에서 그냥 가볍게 직선에서 마필이 뛰기 시작하자 오히려 기수가 당황을 하죠. 좀 더 빠르게 타이밍을 가져갔다라면 썬더라이트 우승이었어요. 그만큼 아쉬웠습니다. 다시 한번 문성혁 기수에게 오조 우창구 조교사가 기회를 줬는데 실수하면 안 되겠죠. 최선의 말머리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5번마 서울의 별은 이제 안 말랐어. 일반 경주에 이제 돌아와서 상대들과 띄워주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근성을 보여줄지 능력 자체는 의심할 이유가 없죠. 2번마 용총 같은 경우는 직전 불리했던 외선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안쪽 게이트라면 모래만 덜 맞고 뛰면 됩니다.
모래만 안 맞고 뛰어주면 더 뛸 능력은 충분하고요. 자, 정리합니다. 4번만 썬라이팅. 이번 경주 레이스 주셨고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드린 3도 안에서도 정리할 겁니다. 최선 압축 기대해 주시면서 정확한 승리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중간에 자꾸 성대모사 하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 말들이고 분명히 이 안에서 해결이 될 것이고 당일은 더욱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의문시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선행마에 대한 분류였었던 것 같아요. 4번 썬라이팅 선행 나갈 수 있는 말이죠. 근데 2번 용총이 만약에 선행을 나가게 되면 4번 썬라이팅은 자연스럽게 선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용총보다는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썬라이팅이 무조건 더 빠르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용총은 지금까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 매번 추진을 해서 강하게 나가는 반면 썬라이팅은 가지고 있는 초중속 게이트 이탈 능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썬라이팅이 가지고 있는 초반의 발전 능력 늦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썬라이팅이 저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확신 저도 한번 힘을 한번 실어 보도록 하겠고요. 믿어보고 싶고요. 전 6번 소중한 만남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말도 사실 선임력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이죠. 현 등급에서도 뭐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순위권 경쟁력까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었어요. 지금처럼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경험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 소중한 만남에 김용훈 기수를 안장을 시켜서 선입권 강공으로 들어간다.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6번 소중한 만남 어떻게 평가 내리셨습니까? 조건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좀 맞죠. 다만 마필 자체가 구절염의 여파 때문에 좀 그 주기가 맞질 않아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소중한 만남은 단거리에서 선두권 스피드를 발휘했다면 오히려 장거리에서는 초반에 발주만 받고 오히려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전개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주가 그런 전개가 어찌 보면 가능한 구도로 판단을 해요. 하지만 최근의 상태가 분명히 베스트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당일 마필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병의 가치는 마필의 상태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1번 썬더라이트부터 4번 썬라이팅 여기에 5번 서울의 별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은 단연 8번 대박이다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별 경주에서 6월달의 경주에서도 선전을 했었고 사실 그 당시에 다이아삭스 3정 탑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말들 상대로 선전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말은 사실 선추입이 매우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고 이미 1800m 경주에서 2등급에서 우승을 거둔 바 있는 굉장히 기본 능력이 좋은 말입니다. 그 당시 우승할 때 다이아삭스를 상대로 우승했던 경주였고 비록 휴양을 다녀왔지만 큰 병력 없이 또 주행 심사도 매우 좋은 모습, 스스로 뛰려는 모습, 심한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도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8번 대박이다. 선입권 전개 후에 뒷신발이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절대 지금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박이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 TJK 터키 트럭이 잘 떴다는 걸 저희도 인정을 해요. 저도 당시 다이아삭스 3정 타핏을 굉장히 강하게 봤던 경주여서 뜨끔했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박이다는 마필 자체가 파행과 요배통 때문에 주기가 많이 늘어졌는데 재검 당시 그 전의 모습보다 32kg가 불어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이 마필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무조건 당일 상태 확인이 우선입니다. 네, 8번 대박이다. 공백 전에 좀 체중이 계속해서 빠진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연 공백 동안 체중이 불어난 부분이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당일 결과로 판가름이 나겠죠. 네, 5번 서울의 별은 안말 경주에서도 작년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말입니다. 자, 9월달에 경기 도지사업의 챔피언이 올랐고 직전에 장거리 2000m 경남 도지사업의 부산 원정에서도 역시 발군의 취입 능력을 보이며 입상을 했던 말이죠. 이번엔 1번 편성 5번 서울의 별 당연히 높게 평가하는 말이고 4번 썬라이팅은 그렇죠. 이 장거리 레이스에서는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1번 썬더라이트나 9번 검픽강자가 좀 띄워줄 말인데 예전에 잘 띄웠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끝번 신청을 하고 직전에 출발을 외측 기대는 악벽 막판에 살짝 걸음 보였는데 자 백동일 의원 이 9번 검픽강자 자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권빛 강자를 좀 좋아했던 좀 사람으로서는 최근에 좀 부진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요배통기가 좀 그래서 그랬을까요? 휴양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였던 그 주폭 좋았던 그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한데 최근의 모습은 어떻게 전기를 풀어나가려고 해도 아직까지 힘 자체의 변화가 좀 크지는 않아서 이번 경주 자체까지는 권빛 강자를 좀 지켜보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혼신의 분석을 했고 좋은 성과 당연히 거두리라 생각이 됩니다. 백동일 의원은 4번 선라이팅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곳곳에 포진한 복병 전력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섭렵해서 압축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8경주와 분할 편성이죠. 2등급 18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납니다. 원탑 마필은 바로 5번 클린업 특급이죠. 작년도 3세마 시절에 좋은 능력을 보였고 더비에도 참가를 했었던 말이죠. 큰 물에서 놀아봤어요. 자, 이후에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죠. 최근에 연전 연승 직전 2등급 승급전에서도 당시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직선에서 점차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더니 코너에 돌아 직선에서 치고 나와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능력마의 아주 스마트한 전개 운영이었죠. 이번에 늘어난 1800m 거리 문제없습니다. 5번 클린업 특급은 중심권의 마필입니다. 7번 나스카 프린스가 역시 작년도 스포츠조선배, 일간스포츠배, 홍콩 트로피 등등 상당히 강편성 구도 속에서 선전을 펼쳤고요. 특히나 일간스포츠배 7월 22일 날 작년에 1800m 입상 전력이죠. 직전에 일반 편성에서 클린업 특급과 동반 입상을 했는데 당시 흐름파는 레이스에 중위권 인코스 최적의 힘만 매를 했고 역시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 자, 이번에도 5번 클린업 특급과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높아요. 7번 나스카 프린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2번 컨저버티브가 작년 1월 달에 출발 고착 3회 발주가 안 좋았어요. 정지 4개월 처는 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거세를 단행했습니다.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복귀 전 추돌 방해 여파 아쉬웠고 직전에 역시 출발 이후에 양념마필과 추돌로 인해서 추측거렸습니다만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됐고 이제는 발주가 잘 나옵니다. 직전 당시는 선두 2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는데 막판에 좀 아쉬운 그 걸음으로 착승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상대적으로 안쪽이고요. 이제 발주 능력 문제 없는 가운데 선이 끈끈한 전력, 인코스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2번 컨저버티브 복병 전력 가능하겠고 여기에 4번 금비랑도 상당히 힘이 좋은 유형의 마필입니다.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를 힘으로 극복하죠. 직전에는 뒷주선 무빙 선입 작전으로 우승을 했는데 역시 승급전에서도 이 4번 금비랑은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서울 구경주는요. 2등급 무대에서 장거리 검증 받은 마필이죠. 다시 한번 연특됐지. 5번 클린업 특급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명쾌하고 확실한 해석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잘 분석하신 것 같고 그대로 딱 끝날 것 같습니다. 클린업 특급, 나스카 프린스,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이견 자체 없고요. 정확하게 그 세세한 부분까지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경주는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핵심일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경주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 1번 스모키 베일이라는 마필인데 과거 중장거리 잘 뛰었던 마필이잖아요. 여름에 더위 먹어서 좀 고생을 했고 찬바람 불면서 다시 꾸준하게 걸음이 살아나고 있어서 오랜만에 코스 이점 받고 뛰어준다라면 2위권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 하지만 3위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1번 스모키 베일의 착순권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박이겠죠? 네, 1번 스모키 베일 최근 실전 부진한 멤버 속에 정말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전개는 잘 풀려야 되리라 보는데 3착 도전 세력들이 상당히 좀 경쟁자들이 좀 강해 보입니다. 당일 컨디션이 정말 절정으로 올라와 있고 안토니오 기수의 혼신의 힘으로 그냥 초반에 전개를 앞선에서 잘 유리하게 펼쳐준다라면은 최선 3차까지 저도 백동일 대원과 함께 응원해보고 싶은 말이긴 합니다. 네, 두 분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철 위원이 설명해 주신 그대로
백동일 위원이 동의하신 그대로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5번 클린업 특급을 이편성에서 2kg 부담전에 늘어났다고 해서 무시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7번 나스카 프린스의 기본기와 4번 금비랑 승급전 상승세, 2번 컨저버티브의 호전세, 회복세까지 보고는 있는데요. 정말 이거 압축하기가 너무너무 까다로울 것 같아요. 특히 7번 나스카 프린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57kg 부담 중량이라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승급착순도 분명히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게 현등급에서 분명히 우승 한번 더 하고 올라갈 수 있을 말인데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클린업 특급을 무너뜨리기에는 이 말의 기본 전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판단하는데 민병철 위원님께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이거 가장 이 뜨끔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실전에 있어서 이 승급착순이라는 게 절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마방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목에까지 찬 풀 레이팅 80의 7번 나스카 프린스는 제가 정말 마주라면은 우승하고 승급을 시켜야죠. 근데 이번에 7번 나스카 프린스가 5번 클린업 특급을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상당히 그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공정 경마를 위해서는요, 승급착순에 관계없이 능력대로 해야죠. 그렇다면 5번 클린업 특급의 7번 나스카 프린스가 정말 동반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은 것이고 결과물도 그렇게 나오기를 저는 손모아 기원을 하는 바입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MC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경주 12번 클린업 특급이 최외곽 게이트에서 나스카 프린스보다 불리한 전개를 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의 불리함을 이겨냈기 때문에 분명히 5번 클린업 특급이 훨씬 더 중심마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라는 부분 동의하고, 여기에 경합을 굳이 펼칠 이유가 없는 구도 속에서 2번 컨저버티브와 7번 나스카 프린스가 후착마로서 가능성 높은 부분, 마지막으로 4번 금비랑을 후순위로 돌린 부분까지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전적으로 MC의 경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인의 전문위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사두가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그대로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현등급에선 장거리 강자죠. 5번 클린업 특급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 경마 전반적인 편성 강도 상당히 난전입니다. 그 중에 하나, 부산 4경주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좋은 성과를 거둔 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쉬운 입상 실패했던 말들이 그야말로 이번에 권토 중례를 노리고 있습니다. 복수전에 나설 마필들이 어떤 말일지, 또한 1600m 중거리 어떤 말이 유리한 전개로 또한 경주 여건이 좋아졌는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부진을 씻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난 중심마가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갖고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믿고 추천드릴 중심마는 바로 9번 교학상장이라는 말입니다. 연이은 대상경주 출전 이후에 최상의 컨디션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출발조차도 최근에 2번의 연이은 발주 실패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경주에서는 외측으로 기대면서 착지 불량 출발을 실패하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줬고, 직전 경주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기립성 늑발로 완전히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출발 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꾸준한 훈련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해 가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컨디션 올라온 모습 확인됐고 출발 심사도 양호하게 마쳤습니다. 3등급에서 이 정도로 상대 선행마가 해볼 만한 편성,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최상의 편성까지 만났고 컨디션까지 올라온 9번 교학상장 이번 경주 기본 능력 발휘 우승에 강하게 도전할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말들도 압축이 가능합니다. 선행 나설 경우에 1600까지는 매우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이미 검증한 5번 라이징 어게인도 라이징 어게인이 가장 눈에 띕니다. 직전 출발 때 충돌로 인해서 출발 실패하면서 완전히 발목을 잡았던 부분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 굉장히 유력하고 선행 나설 경우 자기 페이스로 경주 이끈다면 1600까지는 분명히 버틸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랜 부진 끝에 직전에 우승을 거두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 6번 로열 하트 그 다음에 선입 전개에 완전히 적응한 4번 커라지오가 선입 후에 뒷심발이로 한번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번 경주 앞선에서 한 수 위에 9번 교학상장을 중심으로 최선 압축해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9번 교학상장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쉽고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건 좀 동의를 하는데 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좀 넘어가 보고 싶어요. 뭐 5번만 라이징 어게인도 선두권으로 보시고 뭐 교학상장도 선두권으로 보시는데 이 1600m에서 선행권 2두의 마필들이 앞선에서 두 마필이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성진 의원님? 저는 이번 편성에서 5번 라이징 어게인과 9번 교학상장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라이징 어게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도주성 일변도에 전개를 했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특히 직전에 16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을 당시의 모습은 충분히 그 전과는 달라진 성숙한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고 9번 교학상장도 예전에는 도주성 습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1800m조차도 선행마를 보내놓고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거둔 적이 있는 만큼 두 마리가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결과가 이어지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쭤봐야겠죠. 6번 로얄 하트는 분명히 추위권의 습성으로 뛸 거고 그렇게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6번은 보는데 왜 12번은 안 보십니까? 바운드 명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전진구 기수가 너무 타이밍을 늦게 잡았어요. 그 이전에 11월 달에 재미를 봐서인지 참고 마지막에 좀 타이밍을 좀 느슨하게 잡아서 아쉬웠었지 좀만 더 조이고 탔으면 입상 충분했었죠. 외곽이라도 이번엔 좀 더 조이고 갈 겁니다. 12번 바운드 명운 배제하신 이유가 왜 배제하셨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12번 바운드 명운 같은 경우는 10월 7일, 11월 4일 두 번 연속 저한테 기쁨을 안겨줬던 말인데 그 당시에 추천드렸던 이유는 이 말 자체가 워낙 스피드가 탁월한 말이고 하지만 추입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앞선이 싸워줄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경주가 또 흘러갔고 이번 경주는 저는 싸우는 경주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앞선 경합이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에 맞춰서 경주구들을 읽었기 때문에 로열 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선입형 전개, 선행마 바로 뒤에서까지 전개를 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조금 더 빠른 선입 전개 6번 로열 하트를 기대하는 것이지 완전히 추이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제가 최성진 위원의 부산 추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만큼은 절대 동의가 안 돼서 어떡하죠? 너무 죄송한데 우선적으로 9번 교학상장 선행 못 갑니다. 선행마예요. 선행 안 가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1800m조차도 선행을 안 가고 입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반드시 나서야지만 입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5번 라이징 어게인이나 7번 천년의 태양 둘 중에 한 마리 보내놓고 따라가도 가능성 충분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왠지 최성진 위원과 커피 내기를 하고 싶어지는 9번 교학상장이네요. 그때 당시에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선행마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빵 치고 나갔고 모래 안 맞고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상을 했었던 것인데 이 편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1번 브라하 이번에도 선행 분명히 나갈 거고요. 7번 천년의 태양 선행 반드시 나서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번 교학상장이 이 편성에서 저는 상당히 위험한 마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충마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신 거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1번 브라하는 이 편성에서 앞선에 붙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5번 라이징 어게인 여기에 7번 천년의 태양까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7번 천년의 태양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상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의도적인 따라가는 전개를 구사할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5번과 9번 이 두 마리가 앞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난해한 경주예요.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설까요? 선행마가 한 바퀴 1순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될까? 이 두 가지 의문시가 되는데 9번 교학상장 안말 대상 경주에서 기세가 꺾였을까요? 최근에 정말 부진한 면모를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의 정밀 복귀 분석대로 이번에 좀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8번 신기록도 빠르잖아요. 선행마죠. 1400m도 선행 강공 작전으로 입상했던 전력이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1800m 코너 4개짜리가 에서 초반에 선두 자리하고도 이제 진 적도 있고 직전에는 선두장을 못했죠. 코너링 4개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자, 출발의 직선거리 가장 긴 1600m. 8번 신계벽의 선행도 나설 수 있고 따라가면서도 2선 앞선에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최근 대비 2.5km 감량 혜택이 있어요. 자, 8번 신계벽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신계벽은 역시나 썬더 모카신 자마답게 예전에 사실 추진력을 발휘해서 늘어난 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크게 갖게 했지만 단거리에서 강렬한 경주력 보여준 거에 비해서 거리가 늘어날수록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19일 경주에서 1600m, 1600m 경주에서 최선 전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착순에 머물렀고 그 당시 단거리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의 컨디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좀 착순권 이상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4경주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어려운 경주입니다. 대신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분명히 실현될 겁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는요. 이번에 부활의 타이밍이라고 정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네요. 9번 교학상장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역시 불안한 인기와 타이와 하나는 최성진 의원 스타일답게 좋은 성과가 있을 듯하네요.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부산 4경주에 이어서 정말 혼잡한 경주입니다. 정신없는 경주인데 오늘 부산 1호 부산 경마는 최성진 의원이 모두 담당해 주시고 있네요. 자, 이 어려운 흐름 빠른 레이스 또한 거리 내림마필 또 눈에 띄고 최근에 전력 변화를 충분히 보일 말이 어떤 말일지 어려운 구도 속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5경주 집중 분석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사실 역시나 혼전 편성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4번 하늘놀이입니다. 최근 중장거리 경주에서 부진한 모습은 보였지만 단거리에선 사실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10월 21일 1200m 동거리 경주에 출전했을 때 선입전개 후에 뒷심발이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 2점을 가졌다는 부분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역시나 앞선에 빠른 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보내주고 최적 선입전개로 확실하게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4번 하늘누리가 이번 경주에선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8번 초동스카인데 빠른 말이 이번 경주에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선행을 나서야지 경주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 8번 초동스카의 선행을 위협할 수 있는 말들은 대부분 다 외곽에 몰려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가능성 8번 초동스코에 충분히 있다. 안쪽 말만 넘어서면 선행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경합 이겨낼 수 있는 기본 능력 갖춘 말로 판단합니다. 또한 9번 최강포스원도 도전 가능합니다.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워낙 기본적인 스피드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단지 주행 습성을 조금 더 서둘러서 선입전개를 하느냐 추입전개를 하느냐의 차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은 선취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도전 가능한 말이고 복병으로 5번 카이어트 랩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부진 끝에 드디어 컨디션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경주 경합이 굉장히 치열한 편성입니다. 예전에 1200m에서 경합이 치열한 편성에서 보여줬던 경주력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입 후에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4번 하늘누리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상기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4번마 하늘누리를 먼저 강조해 주셨는데 훈련소가 정말 좋더라고요. 뭐 월드데이랑 같이 뛰어보는데 맞춰보는데 안 밀리고 잘 뛰는 걸 봤을 때는 뭐 1200m 하늘누리의 강점 저 역시도 기대를 걸고 있고요. 뭐 초동 스카이 최근에 변화 보여주는 뭐 모습이라던가 저는 그래도 최강 포스선이 부중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최근 운영의 미스가 좀 아쉬웠다. 좀 전개가 아쉬웠을 뿐 능력 자체는 이수임이 없어서 이번 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병으로는 최성인 의원님은 뭐 추위권에 오면 콰이어트 랩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안쪽에는 1번마 우박이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박이란 마필이 이제 8세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좀 기복은 보여주곤 있지만 뭐 4월 달에 올해 18년 4월이었죠. 강급이 2등급에서 강급이 된 이후 꾸준하게 적응을 펼치면서 이제 10월 달에 우승으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했어요. 우박이가 단순 추입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마필은 흐름에 따라서 선입도 분명히 가능한 전력이에요. 직전 2등급의 재진입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운영을 했는데 결코 걸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코스의 우박이는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경기 복병의 가치를 좀 논해보고 싶은데 1번만 우박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박이가 사실 10월 26일 날에 굉장히 좀 이변을 일으키면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올라올 수 있는 말로 영광의 신화라는 말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컸던 경주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말이 3등급에서 우승을 거두고 다시 2등급으로 올라왔는데 2등급에서의 경쟁력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4번 하늘누리가 선입권에서 뛰어주고 4번 하늘누리가 선입권에서 올라올 때 앞선에서 버텨줄 말들이 또 여러 마리가 출전하는 이런 경주에서 1번 우박이가 선추입으로 2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이 우선 필요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 하늘누리가 훈련 성과가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모두 다 추천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4번 하늘누리를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해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걸음이었으면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잉 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행대한마가 너무 많아요. 3번 천년의 강, 6번 럭키 나인, 8번 초동 스카이, 외곽에는 12번 해운대 여걸도 있죠. 그래서 저는 9번 최강포스원의 추입력, 선입 후 추입. 이 최강포스원은 사실 뭐 우박이 같은 추입형 말도 있습니다만 우박이도 뭐 선입형 추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9번 최강포스원에 걸려있는 의지가 더 높다라는 판단이고 직전 외곽이 너무 불리했었던 모습이라서 이 정도 중위권 정도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지금 편성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인데요. 전 6번 럭키나인 한번 여쭤볼게요. 하늘누리가 선행이 아닌 모래를 맞아가면서 입상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일단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모래를 맞으면서 입상을 하는 경험이 있나요? 하늘누리가? 예, 있습니다. 4번 하늘누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단거리 경주에서 선행말을 보내놓고 안쪽에서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뭐 선입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빠른 말 보내놓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력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선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선행 의지는 6번 럭키나인 그리고 3번 천년의 강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3번 천년의 강 여쭤볼게요. 천년의 강 같은 경우에 직전에 프랑스화 기술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입상과 우승을 차지했었던 말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높다라는 것은 뭐 설명 굳이 안 드려도 아시겠죠. 천년의 강 1600m였고요. 선행 단독 선행 가고 여유 있게 우승했습니다. 상대마들이 없어진 거예요. 4번 하늘누리가 따라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3번 천년의 강 선행 강공 어떻게 보십니까? 네, 3번 천년의 강은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말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말이 그동안 추입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에서도 이 스피드를 발휘하기 위해선 자기가 선행을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피드를 이끌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3번 천년의 강이 자기가 가진 스피드에 비해서 초반 스타트 능력 자체가 이 2등급에서 도주말들 지금 상대하는 말들에 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번 경주에서는 굉장히 빠른 도주형 말들이 외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하늘누리가 선입전개를 한다고 해도 8번 초동스카이, 10번 부경대박
11번 영천더비, 12번 해운대 여걸 같은 말에 초반 스피드 때문에 3번 천년의 강이 결국에는 앞선 전개를 못할 가능성, 그 위험성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좀 검증을 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부산 경마는 정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결과물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일요일 부산 경마도 그런 어마무시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주인공이 부산 오경주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어려운 경주예요. 선행은 일단 8번 초동스카이가 나갈 듯합니다. 부담 중량 올라갔어도 10번 부경대박이나 3번 천년의 강, 4번 하늘놀이 보다는 이 8번 초동스카이가 월등한 순간 스피드를 갖추고 있네요. 9번 최강포스1은 최근에 연달아 3착이지만 직전 경주가 선두권이 완전히 무너진 경주에서 3선 외곽에서 그렇게 무리를 하고도 앞선에서 살아남았던 유일한 말이에요. 9번 최강포스1. 그렇다면 이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 1200m. 그렇다면 9번 최강포스1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강조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11번 영천더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캐럿컵 클래식 컵마일 대상 경주 출전했었고 상관마 경주 출전했었고 심지어 7월 달에는 오크스페 대상 경주 인기 1위로 부각받았습니다. 못 들어왔지만 최근 경주가 좀 아쉬웠고요. 직전 경주는 당시 이제 앞선이 이제 무너지는 경주에서 막판에 이제 내치를 기댔고 또 진로가 막힌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로 끝날 말이 아니에요. 11번 영천더비 충분히 요 편성에서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최성진 의원, 요 11번 영천더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아직 4세 말이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있는 말로 판단을 하는데 이번 편성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만만한 편성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 영천더비가 자신이 선행을 나서서 경주를 이끌거나 편하게 앞선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편성이라면 좋을 텐데 이번 경주도 굉장히 빠른 도주말들과의 치열한 경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번 영천더비는 조금 더 주행성을 교정을 해서 선입전개 후에 뒷심발이가 되는 모습을 우선 검증을 했을 때 그때 조금 더 추천을 드릴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건은 좋아졌잖아요. 직전에 좀 공백 이후의 실전이었고 이번에 정상주기예요. 컨디션도 나빠 보이지 않는데 정상주기 들어온 11번 영천더비의 그 컨디션은 어떻게 보세요?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다고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앞선에서 워낙 빠른 도주말들이 경합을 해야 되는데 11번 영천더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주행 습성이라면 결국엔 이 경합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경합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경주 부산 오경주는요. 거리 내린 4번 하늘놀이 선입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9번 최강포스1 일단 2두에 마필 강주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입상 도전 가능한 세력들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과연 어떤 말이 가장 중심에 되어야 되고 도전권은 어떻게 압축이 가능할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 11경주입니다. 1700m 혼합 3등급이고요. 성장세의 전력들, 한두급 기복 마필들 띄워주고 있는데 우선적인 성장세의 마필들은 좀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구도죠. 2착 승급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선행 선입 자유로운 전력 오마 더킹이 가장 눈에 띄는 구도죠. 데뷔 이후에 6번의 경주 모두 입상이에요. 데뷔 초 단거리부터 지금 중거리까지 선행, 선입 따라가는 전개 6월부터 9월달까지는 취향 공백 이후부터도 계속 선전하고 있죠. 직전 힘들었어요. 56.5의 부중 분명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근성으로 버텨냈고요. 승급전 치르다 보니까 감량 조건, 더군다나 상대 마필들의 이제 부중이나 전개 자체가 좀 용이치 않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최적 전개 가능한 온마 더킹은 이번 경주도 성장세 이어나갈 구도를 만났다 평가합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선 6번마 이겨주마, 외곽 12번마 썬더블레이드, 안쪽 4번마 삼성동액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6번마 이겨주마는 그렇죠. 직전 경주 놔주니까 잘 나가잖아요. 그 이전에 11월 달에 박오른 기수 너무 제어했어요. 그 이전도 그랬고. 제어하니까 마필 정말 힘들어했었는데 놔주니까 놔준 만큼 뜁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지금 거의 560km대예요. 이런 류의 마필이 이만큼 뛰는 것도 좀 보기 드문 경우라서 좀 당일 체중이 조금만 좀 빠져주면 좋을 듯합니다. 너무 쪄주면 좀 불안할 것 같고 체중만 맞춰준다라면 여전히 스피드감 좋은 이겨주마는 이전에는 이번 경기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썬더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데뷔 후 보여주는 주폭의 여유는 충분해요. 다만 마펠 자체가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유심히 보시면 모래 반응이 상당히 좋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늘어난 거리 외선에서 모래를 피한 자리에서 자기만의 타이밍을 가져가 준다라면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늘어난 거리를 할지라도 더군다나 중거리 자체에서는 모래를 덜 맞는 주로이기 때문에 덜 맞는 코스이기 때문에 썬더블레이드의 가능성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3호 삼성동행 역시 직전 농협중앙회장배에서 순위권 자체는 밀렸지만 전개 자체가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시종 혼자서 무리한 외선 돌고 흐름 따라가면서도 끝걸음을 남겼어요. 삼성동행 자체는 선행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피드감 좋은 삼성동행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 거리 적응력 좋고요. 감량 조건 좋고 전개 좋은 우먼 더킹을 중심으로 최선의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판단합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11경주의 명쾌한 설명 쏙쏙 들어오네요. 저도 5번 더킹 인정합니다. 직전 부담 중량 때문에 2위를 차지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줄어든 부담 중량 분명히 이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승세에 기본기 정말 좋은 전력이죠. 저는 6번 이겨주마보다는 4번 삼성동행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삼성동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편성에서 어쩌면 더킹보다 앞선에서 움직여주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인코스에 2번 33 빅토리밖에 선행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선행을 나서려고 할 수도 있을 말이죠. 6번 이겨주마 역시 뭐 설명해 주신 대로 놔주니까 잘 나가죠. 높아진 부담 중량 500g 높아졌습니다. 크게 문제 없고요. 저도 12번 썬더블레이드까지는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동일 위원이 꼭 당일 적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위원께서 지금 언급해 주신 말 중에 중심마로 강조해 주신 4번 더킹, 5번 더킹 저 역시 동의합니다.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내용이 워낙 좋습니다. 워낙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뭐 그렇게 만만한 편성이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다시 한번 통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6번 이겨주마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 하이어드림이란 말도 복병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9월 2일에 훈련 상태가 매우 양호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던 말이고 직전 경주 매우 부진했지만 다시 훈련 상태 양호한 모습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9월처럼 최적 전개 가능한 게이트 2점 살려서 가능성 뭐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2번 33 빅토리라는 말은 제가 판단할 때 가능성 충분한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9월 2일 날에 1700m 경주에서 어쨌든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번 편성에서도 사실 선행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 후에 양앞다리 저름이 확인되면서 좀 완전치 않은 경주 내용을 보였다라고 판단되지만 이번 경주에는 아무래도 4번 삼성동행이 빠른 말이긴 하지만 또 이 말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 첫 도전이라는 부분 결국 이번 삼성 빅토리가 경주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 뭐 버텨낼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성인 의원님 말 속에 분명히 답이 있었어요. 분명히 최성인 의원이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하시면 어쨌든이라고 하셨죠. 어쨌든 버텨냈다라고. 이번 경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 편성과 달라요. 삼성 빅토리아 그때 뛰었던 편성은요. 지금의 상대와 지금 한두 수 분명히 위의 편성을 만났어요. 선행 갈 수 있죠. 삼성동행 압박할 겁니다. 삼성동행은 압박합니까? 이겨주마도 압박할 거예요. 편하게 선행 못 나설 거고 선행 나선다 할지라도 압박받는 이번 구도에서 삼성 빅토리는 매번 뒷심 부족을 했던 더군다나 입상했던 9월 달도 뒷심 부족을 보였던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 버티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1경기는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현등급에서도 장거리 검증된 6번 이겨주마 그리고 승급전의 감량 혜택의 5번 더킹 당일 많은 인기몰이를 할 텐데요. 이 틈새 파고들 전력이 모두 1700m를 첫 도전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4번 삼성동행은 직전에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 워낙에 상대 강했습니다. 이번에 일반 편성 게이트 안쪽이고 문성기 스타일이면 선행 강공작전이 기대가 됩니다. 12번 썬더블레이드도 늘어난 거리지만 첫 도전이 나서지만 선이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네요. 빈틈 파고들 전력으로는 9번 푸른매 정도가 있겠네요. 직전에 추입으로도 단거리를 입상할 정도로 전개의 다채로움을 극대화하고 있는 말이죠. 네, 11경주는요. 승급전에 상대 해볼만하고 경주 여건이 좋아졌죠. 감량 혜택의 5번 더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토종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1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라스트 1등급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60kg의 과부중을 달고 뛰는 4번 최강실러가 되겠죠. 1등급에 다들 한카라는 마필들, 단거리 충분히 보여준 능력, 많은 마필들 상당수 있습니다. 은근히 또 마지막 경주까지 어렵네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1등급 12경주 1200m 정말 난해합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점 먼저 엄살 먼저 피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천지가에 대한 믿음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네요. 자, 천지가 직전 경주에는 높아진 부담 중량 때문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56.5라는 부담 중량 1등급에서 그 부중을 처음 달아봤음에도 불구하고 3위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이 말 정말 저력이 있구나. 비슷한 케이스의 말이 57.5였죠. 당시 1번 젠테너리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1200m 단거리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중에서 5번 천지가가 좀 더 유려하게 전개 2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선 점수를 주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민병철 MC가 말씀해 주신 대로 4번 최강실러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60kg이라는 부담 중량으로 이미 우승을 경험해 본 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큰 병력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종자골 천부골절 이렇게 예후가 나쁜 병력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 병력 이후에 다시 60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내려놨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입니다. 60km를 못 버티는 말도 아니고요. 이 말의 스피드를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말도 없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뛰었었던 말 7번 어나더 스마트 원조차 당시에 이 마신 차가 나섰던 상황이고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편성 의외로 빈틈은 선행이라고 봅니다. 4번 최강실러가 60km로 우승을 할 당시에 선행이었습니다. 그 선행을 가서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8번 문학 프린세스라고 보는데요. 직전 승급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추입도 된다라는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1등급에서는 따라가서는 경쟁력은 없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번 경주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10번 장산제왕 외에는 없습니다. 라온 매직이요. 선입으로 바꾸고 있죠. 따라서 이번에는 대찬 선행강공 기대해 보겠습니다. 8번 문학 프린세스까지 추천드려 봅니다. 네, 김정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동의합니다. 5번 천지가의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 가능성 매우 높게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4번 최강실러는 비록 부중, 공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 능력 자체가 단거리에서는 정말 출중한 말이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합니다. 1번 젠터너리도 동의합니다. 저는 2번 브리그라는 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매우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많은 말입니다. 10월 28일 그 다음에 직전 경주 2번 연속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불명의 훈련 상태는 최상인데 좀 약간의 아쉬움. 결국엔 지금 9세 말로서 마지막 전성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직전 경주 이후에도 훈련 상태 좋습니다. 직전 경주 좀 의욕이 과했는지 출발 시에 너무 좀 의욕을 했는지 착지 불량을 심하게 하면서 완전히 출발을 실패해버리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초반 스피드 좋은 2번 브리그 최적선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2번 브리그의 역습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브리그가 최근 10월 달에 제가 신규 강자 추천드릴 때 그때 목차로다가 4위를 해서 저도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신규 강자 추천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개의 허점이었고요. 비슷한 케이스로 올라왔을 뿐입니다. 즉, 이 편성에서는 힘듭니다. 1등급 경쟁력은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천지가가 부중 그 정도에 탔으면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절대로 아니죠. 천지가 같은 경우는 우열이 참고 타는 모습이라서 1번 젠터너리, 김기배 기수하면 젠터너리죠. 인코스라면 무조건 강하게 봐줘야 됩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저는 7번 어너더 스마트 원이란 마필 자체가 산통으로 개복술 이후에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입 가능성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저는 최대 복병 13번 플레이시스 투고 질문 드립니다. 양털 콜들의 높아진 고개 때문에 항상 고생을 했는데 그 양털 콜들을 씌우고도
440km대의 마체로 57.5를 부중을 극복하면서 우승까지 거뒀던 전성기 시절이 있었던 마필이죠. 최근에는 이제 코들레도 해제를 했어요. 장거리에서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직전 경주 주기가 길어서 체중이 좀 많이 불었던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최단거리 추임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앞선 몰락시에 최대 역습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13번 플레이시스트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떠나간 조교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최강실로 보니까 지용훈 조교사님 보고 싶고요. 플레이시스트고 보니까 하재영 조교사님 뵙고 싶네요. 플레이시스트고 1800, 1900 장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흐름이 느렸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1200이고요. 상대만은 천지가 최강실러 젠테너리 어마무시하게 빠른 전력들입니다. 올라오기 힘들 거라는 판단입니다. 네, 상당히 참 재미있는 경주예요. 흥미로운 경주죠. 일단 여기 경주 편성판을 보니까요. 4번 최강실러가 부중이 60입니다. 물론 작년 2월 달에 부담중 60 달고 우승한 적이 있지만 천부굴절 이후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 복귀 전인데 주행 심사 치른 거 보니까요. 당시 마이티 시행을 융바신차 이기더라고요. 당일 컨디션은 중요하겠습니다만 4번 최강실러가 내재 능력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리해진 말들이 있어요. 기준 그 부담 중량이 최고 레이팅의 4번 최강실러이기 때문에 올드보이 두 마필이 있어요. 8살의 거세마 1번 젠테너리, 9살의 순말 파랑주의보. 와, 정말 오랜만에 부중을 대폭 내려받았습니다. 특히나 뭐 12번 파랑주의보 59까지 달아봤잖아요.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자 이번에 자 51입니다. 이거 언제 달아볼까요? 기회라고 보네요. 12번 파랑주의보. 1번 젠테너리는 이거 훈련시키기 참 힘든 말인데 아무튼 이 말도 53회 부중에서 1등급 우승한 적이 있죠. 기회라고 봅니다. 김기백 이수, 노장의 투원, 1번 젠테너리, 뭐 7번 어나더 스마트 원, 병력 공백 이후 이번에 타이밍 도래했다고 봅니다. 12경주는요. 자 단거리 막강한 추임 능력을 갖추고 있죠. 역시 4.5 감량 혜택까지 5번 천지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권들 특히나 경주권 유리해진 마필들 꼭 기억하셨다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1주차 이제 서울 경마 해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부산 경마까지. 다음 주부터는요. 그동안 시행해왔던 교차 휴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서울, 부산, 제주 모든 3경마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정말 최근 연말 연초 어려운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철저한 복귀 그리고 기본 성향 패턴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은 변칙 공략도 중요하겠지만 여튼 어려운 흐름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